아우, 여기 왜 이렇게 뻑뻑거리고 뻣뻣하지? 이게 다 뇌가 나빠지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오늘은 신경학, 신체 건강 및 재활 사이의 흥미로운 교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뇌 기능과 자세, 그리고 뇌 기능 저하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뇌 재활 운동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것인데요. 저희 다른 뇌와 관련된 영상도 그랬지만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신 흥미롭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10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게요. 이 긴 영상의 결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뇌가 안 좋은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를 알아야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아주 다양하고 효과적인 뇌 재활 운동들을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좀 길 것 같아요. 워낙 내용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걸 잘 이해해야 또 댓글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걸 물어보시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제 보따리가 나오나요? 이거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서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는요, 뇌신경질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게 되면 신체와 그리고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고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자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노인의 정신 건강 상태는 신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여서 구부정한 자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파킨슨시병, 치매,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요, 뇌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세와 근육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파킨슨병은요, 구부정한 자세, 균형의 문제, 그리고 경직 또는 움직임 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우리 몸과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뇌와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나 우리가 몸을 잡고 움직이는 방식은요, 단순히 근육과 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근육과 뼈 자체라기보다는 뇌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근육과 뼈에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뇌 구조적 손상이 생기는 뇌질환이 아니더라도 뇌 미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는 이를 뇌 기능 문제라고 할게요.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자주 깜빡하게 되거나 혹은 집중이 잘 안 되고 뇌 프로세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질환이 있다라고 진단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본인이 느낄 정도로 온전치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인지적으로 느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의 조절도 혼동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손실되어서요, 자세,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거나 그리고 균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뇌가 내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자세를 통해서 뇌가 안 좋아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게 대뇌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소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뇌에 있는 이 운동을 담당하게 되는 운동피질은요, 움직임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컵을 짚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컵을 짚기 위해서 손이 뻗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계획되면요, 척수와 말초신경을 통해서 근육의 신호가 전달되어서 근육이 이렇게 컵을 짚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뇌와 소통하는 뇌 뒤쪽에 있는 작은 소뇌는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될 때 이 움직임을 조정하고 그 타이밍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요, 떨리거나 혹은 컵을 엎지거나 컵을 짚지 못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합니다. 만약 대뇌의 운동피질 자체나 그리고 운동피질에서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요, 근육의 마비나 그리고 근육의 쇠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뇌가 손상되게 되면 운동실조증이나 그리고 조정력, 균형 감각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우리 몸의 자세와 움직임은요, 제가 설명드린 이 대뇌와 그리고 소뇌뿐만 아니라 대뇌 신경계 그리고 근육 사이의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이 네트워크는요, 걷거나 혹은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움직임과 혹은 제가 서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눈
손의 움직임을 제가 신체가 움직이거나 머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비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눠져서 조절되게 됩니다. 복잡하니까요. 일단 쉬어가는 순서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50견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생긴다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요, 어깨를 들지 못하는 극단에 이르는 50견은요 40대 혹은 30대에도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부상이 있거나 혹은 제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50견이 생길 수 있는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수술이나 팔 골절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긴장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50견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팔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정밀하게 조정되는데요, 뇌는요 근육 하나하나를 조정하기보다는 움직임을 조정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이 이두박근을 수축을 하려면 이두박근을 가만히 쳐다보거나 이두박근에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팔을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수축하게 되는데, 이두박근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손이나 발에는요 아주 작은 근육이 하나의 움직임을 관장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근육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손목과 그리고 발목 위쪽으로는요 여러 개의 근육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어깨처럼요 많은 근육이 작용하는 곳에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발적 근육과 그리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비자발적 근육이요 서로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거나 내 의지대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자세 근육이요 뇌가 나빠지면서 무너질수록 저의 바른 자세도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제가 편한 자세를 찾게 되는 거죠. 뇌 기능이 저하될수록요 이런 자세 근육들을 제한하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수축이나 꼬임이 발생하게 되어서 어깨 부상이나 혹은 과도한 사용 이전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르는 뇌의 기능 저하가요 50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역지사지로 뇌의 기능 저하를요 50견과 같은 자세와 관련되는 근육의 기능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좀 알쏭달쏭하시죠? 손이나 그리고 발가락도요 제 의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목 뒤에 있는 경추 2번과 그리고 3번 사이에 있는 목에 조그만 근육을 수축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요 이를 수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세를 바로 잡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 기립근, 중심 근육은요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나 혹은 제 자세가 삐뚤어질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수축하는 근육들인데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려운 말로는요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수의근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발적인 근육들이고요, 불수의근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비자발적 근육입니다. 자세 근육들은요 대부분 나의 의지로는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지만 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의식을 하게 되면 똑바로 앉게 되지만 무의식적인 상태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올바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인지 능력이 좋고 머리가 명석하신 분들은요 자세가 아주 꼿꼿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전반적인 건강도 좋지 않고 뇌 인지 능력이 저하되신 분들은요 자세가 안 좋아지고요, 허리가 굽고 그리고 자꾸만 땅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뇌도 그리고 근육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웅크린 자세로 태어나고, 뇌와 근육이 발달한 후에 비로소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뇌경색이나 뇌질환과 같은 구조적 병변이 딱히 없어도 뇌 기능이 저하되면요 앞쪽은 수축되고 그리고 뒤쪽은 이완되는 형태로 상체 근육은요 경직이 되어서요 앞쪽으로 좀 더 변형이 돼서 라운드 숄더나 그리고 50견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에 대한 보상으로요, 거북목, 일자목이 심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체 근육은요, 뒤쪽으로 경직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장요근, 장골근의 수축과 그리고 햄스트링, 슬굴곡근이 수축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근육이 쭈그러들게 되고요, 키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어려운 서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되뇌는 제 자세를 직립을 할 수 있도록 상체를 바로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뇌 기능이 좋지 않은 동측,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요, 앞쪽의 근육들이 좀 더 수축이 되게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려면 팔을 구부리지 말고요, 들어서 한번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위로 들어보세요. 오른팔과 그리고 왼팔을, 다시 오른팔과 왼팔을 뒤로 젖혀봅니다. 어느 쪽의 수축 정도가 더 느껴지나요? 한쪽이 반드시 다른 쪽보다 수축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미세하긴 하지만 왼쪽의 경직이 오른쪽보다 더 느껴집니다. 오른쪽은 스트레칭을 하면 잘 젖혀지지만 왼쪽은요, 이 부분에 대한 수축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뒤로 젖혀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체는요, 누워서 하는 것이 좋아서 일단 누워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누운 상태에서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을 들어 올려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른쪽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왼쪽을 들어보게 되면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골반부터 그리고 다리 뒤쪽, 무릎 있는 곳까지 경직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직이 오른쪽이 더 있는지 아니면 왼쪽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왼쪽의 경직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워서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요, 서서요, 무릎을 되도록이면 구부리지 않고 오른발을 마치 발로 차는 것처럼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왼발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마치 차는 것처럼 왼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할 때마다 그 동작을 통해서 경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오른발을 들어보고 왼발을 들어보고요, 어느 쪽에 경직이 더 많이 있는지요. 저는요, 상체나 하체 모두 왼쪽에 경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경직은 같은 쪽, 즉 동측의 되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팔의 대흉근이나 소흉근과 같은 근육의 경직과 그리고 왼쪽 뒷다리 근육인 햄스트링에 수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이나 한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고요, 상체는 왼쪽이고 그리고 하체는 오른쪽이거나 혹은 상체는 오른쪽이고 하체는 왼쪽이라 한다면요, 예전에 부상이나 외상이 있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외적이긴 하지만 뇌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방향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일치합니다. 왼쪽이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입니다. 대뇌는 특이하게 반구로 나눠져 있지만요, 소통을 서로 하게 되고요, 이 소통의 정도가요, 대뇌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만약 그 기능 차이가 미세하게 있다라면 빨리 그리고 큰 노력 없이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지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늘 말씀드린 근육의 경직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많은 뇌와 관련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도, 우울증도, 그리고 ADHD 등과 같이 뇌와 관련된 모든 질환과 증상들이 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감소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은유적인 의미에서요, 두 대뇌 기능을 예로 들자고 하면요, 우주로 나가는 탐사선에요, 연료 발사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의 두 개를 통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한쪽의 엔진 출력과 그리고 다른 쪽의 엔진 출력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우주 비행선은요, 결과적으로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되뇌 기능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손의 기능에 대해서는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이 영상입니다, 눈을 감고 두 발을 모으고 서서 혹은 눈을 감고요, 발을 일자로 서서 균형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 이해하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죠. 그럼 되뇌 문제를요, 자세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요, 상체에 있는 대흉근이나 소흉근이나 그리고 하체에 있는 햄스트링이 경직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근육은 수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NF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벽 모서리에 가서 서서요. 제 팔을 대고요. 처음에는 살짝 벽 모서리 쪽으로 밀다가 그리고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힘을 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요. 다시 밀다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PNF 스트레칭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스트레칭이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요. 또 근육은요. 계속적으로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뇌가 궁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요. 그럼 왜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미 알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운동 중에 하나로요. 정면의 물체를 보고 고개를 돌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돌리거나요. 이 영상을 예로 들면요. 저와 같이 왼쪽 대뇌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와 연결된 손해는 반대쪽인 오른쪽 손해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대뇌는요, 왼쪽 손해와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는 것은요, 같은 쪽 손해와 그리고 같은 쪽 전정신경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하면요, 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자극은요, 오른쪽 손해와 반대쪽인 왼쪽 대뇌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오른쪽 손해와 왼쪽 대뇌.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 왼쪽 손해와 오른쪽 대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여전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요,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한 대뇌 손해 기능이 좋지 않은 방향을 체크하는 검사를 소개해드린 건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많은 뇌재활 운동들이요.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대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운동을 해서 뇌를 자극하는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요, 20년 넘게요, 뇌에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제가 기능이 좋지 않은 손해를 찾는 영상을요, 이전에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기능이 좋지 않은 대뇌를 찾는 방법을 이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본인의 손해와요, 그리고 대뇌의 방향을 알게 되신 거죠. 왼쪽 대뇌는 오른쪽 손해와 그리고 오른쪽 대뇌는 왼쪽 손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요, 뇌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두뇌 재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랬지만요, 다음 영상은요, 댓글에서 정말로 많이 질문해 주신 전두엽을 자극시켜서 인지나 정신건강과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눈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